실내 고양이의 평균 수명은 약 15년 정도입니다. 이것은 10년 전과 비교하면 엄청나게 높아진 수치인데요. 아마도 균형 잡힌 사료와 의학의 발달, 그리고 집사 여러분의 관심으로 고양이들의 수명이 더욱 늘어나게 된 것 같습니다. 일본 교토대학에서는요, 고양이의 신장 질환을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신약을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이 약은 결과적으로요, 고양이의 기대 수명을 30년 정도로 늘려줄 것이라고 하니까 앞으로 집고양이들의 평균 수명은 더욱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반면에 길냥이의 평균 수명은요, 겨우 3에서 5년 남짓일 뿐입니다. 저는 수의사 윤쌤이고요. 그럼 같은 고양이인데 집고양이와 길고양이의 평균 수명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고양이의 품종별 평균 수명은 얼마나 될까요? 내 고양이의 기대 수명을 늘리는 비결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길고양이의 평균 수명은 약 3에서 5년 정도입니다. 생각보다 오래 살지 못하는 것 같아 속상합니다. 길고양이의 평균 수명이요, 집고양이보다 많이 짧은 이유는요, 첫 번째로 새로 태어난 길냥이의 절반은 30일 이내에 사망합니다. 대부분 전염성 질병이나 아니면 병이나 주변 환경의 불안정으로 인해서 엄마 고양이가 제대로 돌보지 못해 사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사히 2달을 넘겨 성장한다면요, 질병이나 굶주림으로부터는 어느 정도 안전해지긴 하나 밥과 물을 확보하지 못한다면요, 역시 굶주림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허피스와 범백혈구 감소증 같은 전염병으로 사망하기도 하며, 또 우리 사람의 학대나 혹은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안전하지 못한 스트레스 받는 환경과 똑똑한 추위와 더위, 그리고 균형 잡힌 음식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하는 이러한 여러 문제로 역시 장수하기는 힘들게 됩니다. 혹 질병과 식사 문제를 해결하여 무사히 성장을 했다 하더라도요, 수명은 많이 짧게 되는데요, 집고양이 나이를 사람 나이로 환산하면요, 생후 2살을 완전한 성숙을 마친 24살 정도로 잡게 되고요, 해마다 거기서 4살씩 더한다면 그것이 사람의 나이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반면 비교적 혹독한 환경에 생활하는 길냥이들의 경우는요, 2살 때 완전 성숙이 끝나므로 24살인 우리 사람과는 동일하나, 이때부터는요, 1년을 사람의 8살로 계산하게 됩니다. 먹는 음식의 질과 안락한 집에 비하여 추위와 더위 같은 혹독한 환경으로 인하여 노화가 집고양이에 비해서 2배 정도는 더 빠르게 진행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고양이의 품종별 평균 수명은 어느 정도 될까요? 러시안 블루, 샴, 아메리칸 숏헤어, 봄베이, 페르시안, 유러피안 숏헤어는요, 수명이 비교적 긴 편으로요, 15에서 20년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코숏에 대한 수명의 통계는 없으나 도메스틱 숏헤어 품종들의 평균 수명이 15에서 20년 정도인 것으로 보아 우리 코숏들도 실내에서 안락하게 생활만 한다면요, 15년 이상의 수명을 누릴 것으로 충분히 예상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렉돌은요, 15에서 18년 정도를, 먼치킨은 12에서 14년, 스핑크스는 8에서 14년, 싱가프라는 11에서 18년, 브리티시 숏헤어의 경우는 12에서 15년 정도의 수명을 가진다고 합니다. 물론 이 수명은요, 평균 수명일 뿐입니다. 평균은 정말 천차만별이니까 그냥 참고적인 수치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명이란 것은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적인 특질과 또 우리가 준 여러 음식이나 의료적인 혜택과 주변 환경을 바탕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너무 심각하게 평균 수명에 연연해서 걱정을 미리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평균 수명에 연연해서요, 나를 두고 가버릴 고양이를 생각해서 막 걱정하기보다는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요, 인생이라는 80년 난때 짧은 여행 중에 우연히 사랑스러운 동물과 잠시 만난 겁니다. 내가 얼마나 이 고양이란 동물과 같이 여행을 하게 되든 상관이 없이요, 서로 위로하고 또 위로받으며 최대한 좋은 기억을 많이 남기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먼저 목적지에 도착한 내 고양이와 헤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은요, 함께한 여정 동안 우리는 행복했고 또 좋은 추억을 많이 남겼으니 그걸로 족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요, 내 고양이의 기대 수명을 늘려주는 이런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믿을 수 있는 균형이 잘 잡힌 양질의 사료 공급입니다. 먹는 게 가장 수명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겁니다. 지나치게 고단백 사료는요, 고양이의 기대 수명을 오히려 줄일 수도 있다 그럽니다. 자, 두 번째는요, 충분한 수분의 공급으로 항시 만성 탈수를 방지해주어 질병 예방과 건강을 유지시켜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집사인 여러분이 충분히 교감하고 놀아주는 것입니다. 육체적, 정신적 자극이 없다면은요, 노화는 빨리 진행하게 되고요,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이 없는 환경은요, 스트레스를 촉진해서 코티솔 분비 등을 촉진하게 됩니다. 면역적으로 약한 몸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는 직접적으로 고양이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이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무리하지 않도록 항시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커다란 창문이나 혼자 놀 수 있는 장난감, 작은 동물이 나오는 TV 프로그램을 틀어주고요, 작은 어항을 구비해주고요, 또 캣타워나 스크래치 패드 같은 것도 큰 것으로 준비해주세요. 자극이 없는 무료한 환경은요, 고양이의 노화를 촉진한다는 것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사람도 동일합니다. 다섯 번째는 항시 치아 관리에 힘써줘야 합니다. 치아가 안 좋은 고양이가 장수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치아의 유실은요, 씹는 저작 운동을 방해하고요, 적은 저작 운동은요, 뇌의 혈류 흐름을 원활히 못하게 하며
잇몸의 염증 자체는요, 또 심장 판막에 영향을 주어 장수하는 거리가 먼 고양이가 되고 맙니다. 여섯 번째는 최소 1년에 1회 이상은 반드시 건강검진을 실시해 주셔야 합니다. 뭐 이건 당연한 말이죠. 자, 일곱 번째는요, 항시 구충과 예방접종을 철저히 해주어 전염성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로 나이가 10살이 넘기 시작했다면요, 관절염 같은 통증성 질환을 잘 관리해주며 항산화제와 오메가3를 적절히 공급해주기 시작합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수의사 윤쌤이었고요. 오늘은 고양이의 수명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고양이는요, 아직 오지 않는 미래를 걱정하며 살지 않습니다. 오직 오늘 하루를 여러분과 함께 즐기며 살고 있을 뿐입니다. 해주고 싶은 것이 있다면요, 오늘 지금 해주세요. 여러분도 고양이 같은 걱정 없는 삶을 사시길 기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이펫 상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